막다른 순간에 다시 찾은 이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쓸모없다고 말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바로 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밀어냈던 그를 결국 다시 찾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3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오전 9시 반, 구산동 골목 어귀였습니다. 세탁소 유리창에 비친 최만식 씨의 모습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옷깃을 한 번 여몄습니다. 손바닥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 동작은 언제나처럼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는 늘 자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옆집 슈퍼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최만식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가는 길이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늘 다니던 길을 걸었습니다. 30년을 다닌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든 순서가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서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저녁, 과장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만식 씨, 이번 프로젝트는 젊은 사람들이 맡기로 했어요.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요. 최만식 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정대로면 문제 없습니다. 과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새로 들어온 대리가 그쪽을 잘 다뤄서요. 최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자리는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니터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속 서류철은 모두 옆 사무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만식 씨, 일단 자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가 받은 것은 5년 전 자료였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면 되는 자료였습니다. 최만식 씨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구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같이 먹던 후배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만식 씨를 보지 못한 듯 웃으며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뒤늦게 한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아, 만식 씨? 요즘 바쁘시죠?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요. 최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혼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까지 올라간 뼈대였습니다. 그는 그 건물이 처음 설계될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도면을 검토했고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안전성을 따진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에 대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만식 씨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젊은 직원 몇 명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아, 나이가 든 거구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 잘했어요? 무슨 일 했는데? 정리.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구조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표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언젠가 또 필요할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담당자 발표, 기존 인력 재배치 완료. 최만식 씨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글을 보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게. 그렇게 그는 밀려났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만식 씨는 여전히 회사에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도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오후에는 지난 자료를 분류했습니다. 점심은 늘 혼자 먹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급하게 요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과를 묻는 상사도 없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만식 씨, 이거 좀 봐주실래요? 그러면 최만식 씨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도면이든 계산서든 같았습니다. 그는 한눈에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전 기준에 못 미칩니다. 상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급해서요. 일단 넘기고 나중에 고치면 안 될까요? 최만식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위험합니다. 상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 사람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최만식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5년 전 그 구조를 검토한 사람이 최만식 씨였습니다. 그는 집안이 약하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기초 공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건설사는 비용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지금도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내 말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젊은 대리가 모니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프로그램이 자꾸 오류가 나요. 옆에 있던 과장이 다가갔습니다. 뭐가 문제야? 대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구조 시뮬레이션이 안 돌아가요. 데이터는 다 넣었는데요. 과장도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최만식 씨를 불렀습니다. 만식 씨,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최만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력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값을 같은 단위로 맞추셔야 합니다.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수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최만식 씨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외부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최만식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만식 씨, 요즘 뭐 하세요? 자료 정리요? 아, 그럼 한가하시겠네요. 뭐? 그렇죠. 부럽다. 우린 죽겠어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최만식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한가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그는 집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3호선 연장 공사였습니다. 채만식 씨는 도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검토했던 구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불안정한 구역을 지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누구도 읽지 않을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회사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경력 30년 이상 직원 대상 조기 퇴직 안내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만식 씨도 신청하려나? 당연히 해야지. 이제 할 일도 없는데. 그래도 오래 다녔는데 서운하겠다. 뭐 어쩔 수 없지. 채만식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청서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이야기 나왔다며? 응.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왜? 나이도 됐는데. 채만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검토한 곳들이라고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확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들은 최신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회의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석 달 안에 끝냅니다. 예전 방식이면 6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기대하겠네. 그 자리에 채만식 씨는 없었습니다. 회의실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석 달이면 가능해? 당연하지.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만식 씨 같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옛날 방식만 고집하니까. 채만식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은 공유 폴더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면이 떴습니다. 설계는 깔끔했습니다. 최신 공법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기초 구조였습니다. 집안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토질 검사 결과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채만식 씨는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질 검사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기존 자료 참고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채만식 씨는 다시 보냈습니다. 기존 자료는 5년 전 것입니다.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끝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손님, 오늘도 혼자세요? 네, 회사 사람들은요? 바쁘대요. 요즘 다들 바쁘지. 할머니는 반찬을 더 갖다 줬습니다. 밥을 먹으며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공사장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자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기도 누군가 검토했겠다고 말입니다. 문제없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또 소문이 들렸습니다. 만식 씨, 이번에 정말 퇴직한대. 진짜? 응. 조기 퇴직 신청했다는 얘기 들었어. 그럴만도 하지. 할 일도 없는데. 채만식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채만식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먼저 퇴근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회의실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적힌 숫자가 보였습니다. 2달. 그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물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버스 안에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빌딩과 아파트와 공사장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손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 먹을래? 저녁을 먹고 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3호선 연장 공사 메모였습니다. 집안 보강이 필요한 구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질 검사가 필요한 지점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추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속도 단축. 일정 2달로 조정. 최만식 씨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3달도 빡빡한데 2달이라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최만식 씨도 참석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업계 1위를 찍겠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수가 터졌습니다. 최만식 씨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만식 씨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일정표와 설계도와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시간.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새 업무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아카이브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도면이 있었고 계산서도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 기록도 많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결국 해결됐네 라고 되짚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산됐지 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는 과거를 더듬으며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간과되는 위험도 보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도 똑같다고 말입니다. 점심시간, 그는 여전히 혼자 먹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후, 그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공유 폴더에 접속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파일을 펼쳤습니다. 현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집안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기초를 세우면 문제가 생길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현장 집안 재확인 필요. 기초 작업 중단 권고. 하지만 그 메모를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노트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다른 길로 집에 갔습니다.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 앞에 섰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크레인과 중장비가 보였습니다. 인부들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조망을 붙잡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각도가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수정 방향도 메모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최만식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여긴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만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개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돌아오는 길에 좀 들렀어. 어디? 현장. 아내는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무슨 현장? 회사 프로젝트. 내가 맡은 일도 아닌데 왜? 최만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이게 쓸모가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볼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뒤 회사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재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팀장이 다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어?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안 검사는 했잖아. 했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나 봅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인 분석과 대책 논의였습니다. 최만식 씨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현장 앞에 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작업이 멈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기다릴 뿐이다. 균열의 시작.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사고 이후 일정은 다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팀장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2달 안에 끝내야 해. 늦어지면 계약 위반이야. 젊은 팀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도면을 수정했고 자재를 재주문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설계 오류가 났고 자재도 불량이었습니다. 일정은 자꾸 지연됐습니다. 과장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이랑 지금은 다르죠? 과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한데 어떻게 좀 해봐. 그들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만식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출근했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진행 상황을 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체크했습니다. 여기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도 놓친 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구석 자리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식 씨, 아직도 회사 다녀요? 네, 퇴직 안 하셨어요? 아직요. 그럼 뭐 하세요? 자료 정리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자리를 떴습니다. 최만식 씨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오후, 회사의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현장 소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장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초 구조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균열이 어디서 난 거야? 3번 구역입니다. 팀장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왜 균열이 생긴 거야? 집안 치마로 추정됩니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집안 검사는 했잖아. 했는데 데이터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팀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 어떻게든 해결해. 회의는 2시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만식 씨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3번 구역. 그 말이 들리자 그는 즉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가 메모해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토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적어둔 곳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예상한 대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그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3번 구역이 보였습니다. 작업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균열의 위치를 그렸습니다. 방향과 예상 원인도 적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필요자재와 공법을 따졌습니다. 예상 기간도 적었습니다. 그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소 2주는 걸린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외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임원이 발표했습니다. 구조 안전 진단을 받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직원들은 안도했습니다. 전문가가 오면 괜찮겠지? 그래, 우리가 뭘 알겠어. 최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 없음. 경미한 균열은 보수 가능. 회사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다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 씨는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집안 데이터가 빠져 있었습니다. 표면만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균열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시 불린 이름.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현장은 다시 가동됐습니다. 균열은 보수됐고 작업은 재개됐습니다. 회사는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 더 빨라졌습니다.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3층까지 올려야 해. 늦으면 안 돼. 인부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재가 실려왔고 크레인은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현장 소장이 급히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3번 구역에 또 균열이 생겼습니다. 뭐? 이번엔 더 큽니다. 팀장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원도 따라갔고 젊은 팀원들도 모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모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균열은 기초 구조물 전체로 번져 있었습니다. 1층 기둥에서 시작해 바닥까지 이어졌습니다. 임원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심각한데 어떻게 된 거야? 현장 소장이 당황했습니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보수는 분명히 했는데요. 전문가 진단은 뭐였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임원이 다그쳤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봐. 팀장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균열의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 지금이 며칠인데 죄송합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다시 전문가를 불러. 이미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사흘은 걸린답니다. 사흘이나 걸린다고? 그 사이 현장은 어떻게 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 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어. 이러다 위약금을 물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만식 씨한테 물어볼까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만식 씨! 이런 거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팀장은 망설였습니다. 만식 씨가 뭘 알겠어? 요즘 기술이랑 다르잖아.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뭐라도 해봐.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은 최만식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팀장이 불렀습니다. 만식 씨, 최만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혹시 시간 있으세요? 뭐 때문에요? 현장 문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최만식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한테요. 네, 급한 상황이라서요. 최만식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면 있어요? 네, 여기요. 최만식 씨는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번 구역이죠. 팀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예상했어요. 팀장이 되물었습니다. 예상이라고요? 최만식 씨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한 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적어뒀어요. 팀장은 노트를 봤습니다. 3번 구역의 문제점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적은 겁니까? 2달 전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최만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더 이뤘습니다. 원인 분석도 있었고 해결 방법도 있었습니다. 기거 정확한 겁니까? 현장 가보면 알 겁니다. 지금 가실 수 있어요? 최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30분 뒤 그들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만식 씨는 3번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균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각도를 재고 깊이를 봤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때요? 집안 치마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고쳐요? 집안 보강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입니다. 2주요? 그럼 계약 기한이 늦어지죠.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최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보수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팀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최만식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방법은 여기 다 적어뒀습니다. 그는 노트를 건넸습니다. 팀장은 페이지를 넘기며 잃었습니다. 이걸 전부 준비하신 겁니까? 네. 왜요? 최만식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최만식 씨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만식 씨, 정말 2주나 걸려요? 네, 줄일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계약은요? 위반입니다. 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어쩔 수 없네. 그는 팀장을 봤습니다. 만식 씨 말대로 진행해. 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최만식 씨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임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만식 씨, 네, 이번 일 감사합니다. 최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불 켜진 현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조용한 반전. 다음 날부터 최만식 씨는 현장에 상주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도착했고 저녁 늦게 떠났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도면을 확인하고 자재를 점검했습니다. 작업을 지시할 때도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명확했습니다. 여기 각도를 조금 더 맞춰주세요. 이 자재는 규격이 다릅니다. 바꿔주세요. 집안 다짐은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인부들은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현장 한쪽에서 소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 회사 사람인가? 오래 일한 것 같아. 확실히 아는 게 많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번 구역의 집안, 보강이 끝났습니다. 최만식 씨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측정 장비로 구석구석 점검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현장 소장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다시 작업해도 됩니다. 소장은 안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초 구조물은 안정적으로 세워졌습니다. 1층, 2층, 3층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만식 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왜 진작 안 물어봤을까? 이제라도 다행이지. 채만식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필요한 철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죠? 일정이 또 밀려요. 채만식 씨가 말했습니다. 대체 자재를 쓰면 됩니다. 팀장이 되물었습니다. 대체 자재요? 네. 규격만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 어디서 구해요? 채만식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자재 업체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오래 거래한 곳들입니다. 급할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팀장은 목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뒤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외벽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 중간 점검이 있었습니다. 외부 감리단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들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구조, 안전성, 합격, 자재 품질, 합격, 일정, 준수, 예정보다 빠르. 감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임원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리단이 떠난 뒤 임원이 현장 소장을 찾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식 씨 덕분입니다. 임원은 채만식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현장 구석에서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식 씨, 네. 이번 프로젝트 고생 많으셨어요. 채만식 씨가 말했습니다. 제 일이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식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채만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채만식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임원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채만식 씨는 다시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도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성되어가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나간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할 일은 끝났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남겨진 말.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채만식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채만식 씨는 천천히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그가 직접 확인한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잘 지어졌다고 말입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만식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임원도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만식 씨, 앉으세요. 채만식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만식 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 프로젝트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채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임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채만식 씨가 말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필요합니다. 최만식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젊은 사람들입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최만식 씨가 답했습니다. 경험은 가르쳐주면 됩니다. 임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만두신 건가요? 네, 언제요? 이번 달 말입니다. 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쉽네요. 최만식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아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 자료들과 소품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물었습니다. 만식 씨, 정말 그만두세요? 응, 아쉽네요. 고마워. 나중에 연락드려도 돼요? 물론이지. 최만식 씨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먼저 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완성된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 라고 말입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최만식 씨가 말했습니다. 그만뒀어. 정말. 응.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후회 안 해? 최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 일은 다 했어. 저녁을 먹고 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 달 뒤 최만식 씨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만식 씨, 저 팀장이에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왜요?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만식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괜찮으세요? 그럼 점심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지나온 30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쓸모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나 옵니다.